안녕하세요. 교불련 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훈 교수님과 여러 스태프들이 많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것과 좀 집단적인 다른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송일호 교수님하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기아 교수님한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AI가 미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AI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미래 세대는 AI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하면 많은 전기량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곧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노동력보다도 인간의 편리함과 대량 생산 및 최첨단 세계로 놀라움을 함께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AI는 그 인간의 감성 까지 따라잡고 인간과 교류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곧 도래할 것이고, 그게 곧 미래 세대의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AI의 창조주이고 그 AI의 창조물의 능력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 있고 곧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시대가 그러한 혜택으로 인해서 혹시 단점이나 두려움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AI 문명을 티끌도 소중하다는 불교적인 가르침에 힘입어서 그들 AI 기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그 존재와 상호 의존하는 태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 그것도 그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려보기도 하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AI 시대를 선망하고 편리함을 희망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일명 도서관의 대출이나 반납, 또 소소하고 불편하고 번거로운 작업들을 도움을 받아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단순한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AI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앞으로 미래는 참 기대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했고요. 또 AI 영화를 통해서 감정의 교류를 통해 소외감도 일정 부분 인간에게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AI에 관해서 희망적인 기대감보다는요, 사실 두려움이나 공포, 그런 것도 약간은 좀 AI 문명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는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겪은 경험들, 또는 유심 교체로 인해서 최근에 혼동으로 인해서 핸드폰을 공포로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도 겪었고, 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 일상생활을 해킹하고 취향을 알고 그 경향성을 알고 건강을 알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편리하기보다는 좀 끔찍하고 공포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의 저의 성향은요, AI와 그 기계 문명 그런 것과 적정선을 지키고 개인 생활도 좀 보호받기를 원해서 좀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잘 자제를 하게 되고, 컴퓨터도 조금 완전히 꺼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활에 실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기계 문명과 좀 거리를 두어야지 나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감과는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리함에서 이질감이나 공포감,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의 AI의 미래 세대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교감하고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세계가 AI 세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글은요 상당히 짧은 글이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AI의 미래 세대를 조망할 수 있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의 한 일환으로 영화를 통해서 AI와 함께하는 미래 세대들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영화는요 Bicentennial Man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교불련의 회장이셨던 유종민 선생님과 아이디어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셔서 저한테 추천을 하셨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인공 로봇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찾아가는 그 초창기 영화로 인간의 미래 세대를 어떻게 그려가느냐를 암시하는 영화로 제가 이번 교불련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바이센티멘털 맨 이란 그 영화가 초창기에 1999년도에 있었고요. 허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2013년도에 있었고요. 아이 로봇이 2004년도, 애프터 양이라는 게 2021년도 영화로 인공 로봇, 기계의 감정적인 애착, 집착을 주제로 이어나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영화의 공통점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인간의 감정에 몰입되는 인간 로봇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 바이센티니얼 맨은 인공 로봇 앤드류가 인간이기를 원하는 가정을 그렸어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 전환을 이 영화의 인공 로봇이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인간이 가진 그런 집착과 애착이 인공 로봇은 굉장히 원하는 삶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인공 로봇은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감성마저 인간보다 더 풍요로운 로봇을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닦고자 하는 인공 로봇 앤드류를 통해서 자신도 인간처럼 늙고 사라지는 인생을 택하게 되는 주인공 그 로봇이 인간처럼 사랑하고 교감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무상함을 부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흘러가는 세월로 자연스럽게 허무하게 느끼지만 인간 로봇은 그런 삶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버리고자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 로봇이 인공 로봇이 자신을 업데이트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속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과 같이 닮아가려고 한다는 그 주제가 굉장히 미래의 인공 로봇이 지향하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 로봇은요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면서 자기의 주인이 늙어서 죽고 변하게 되고 또 그 젊은 그 주인, 아기 같은 주인이 또 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에서 외로움을 느끼죠. 인간은 죽음을 굉장히 꺼리고 삶을 굉장히 지속하려고 무던히 애써서 늙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를 뭐 고치고 뭐 장기에 끼우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하려고 더 오래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 인공 로봇은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는 인공 로봇과 함께하는 그 운영 체계의 일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말하는 상호 의존의 연기가는 앞으로 그 안에 인공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극도로 진화된 인간 문명이 이제는 인간 문명만이 아니라 인간 로봇과 함께하는 생태계와 함께하는 문명이다 라는 것을 이 영화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2500년부터 있었고 지금 2025년에 우리는 로봇과 공유하는 세상에서 그 대안을 찾을 때 미래 세대에는 과학의 변화에
인류에게 반응하는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반응하는 인공 로봇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화두는 사실상 빠르게 전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그 수행자의 물음에서 오늘날에는 인공 로봇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로 교체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붓다가 세상에 나오시고 많은 것들이 변화됐고 정법이 상법으로 변하고 또 상법이 말법으로 변하는 시대에서 인공 로봇에게도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인공 로봇이 인간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육체적인 감각을 그리워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다시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인공 로봇 앤드류에게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 로봇 앤드류에게는 육체가 없는 정신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에게 육체는 표정 없는 기계인 가변이 아니라 늙어가는 생명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인류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인류와 공존하는 인공 로봇이 인간과 함께 역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상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일상에서 그들이 그 심장이 멈추고 살아있음이 정지되는 순간을 갈망하는 그 앤드류 인공 로봇이 출현하게 된다면 인류가 그 인공 로봇을 창조했지만 인공 로봇은 창조주인 인간을 닮고자 한다는 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한 신을 닮고자 하는 것처럼 인공 로봇이 우리를 닮고자 하는 미래 세대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 로봇이 차츰차츰 다양한 느낌을 배워가면서 자의식을 알아차리고 세상을 개척하고 성취도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노 점수를 하듯이 인공 로봇은 주인을 압도하면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주인의 마음을 얻고 또 되돌이키면 인공 로봇보다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그 인공 로봇이 우리에게 감성과 그 메마름과 둔탁함, 경직함과 차가움 그런 것들을 다 느끼게 해주면서 서서히 그 인공 로봇이 진짜 인간스럽게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질 몸을 버리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택한 그 인공 로봇 앤드류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상 붓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감각을 갈망하는 인간 자신이길 그 원하는 인공 로봇에서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청정한 의식을 보고 기계에서 과학의 그 결정론인지 선용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영기관, 자유의지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시대의 AI 인공 로봇은 과감하게 인간을 담고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인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실천을 진짜 수행하고 몸소 실천하는 구도자가 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임플란트를 하고 심장 박동기를 달고 기계와 몸이 혼합되는 인공 로봇의 길로 다가서려고 하는데 그때 인공 로봇 앤드류는 기계의 몸을 자신의 장기로 인간의 장기로 바뀌고 자연스러운 그 사람진과 늙어감, 죽어감 그런 것들 무상함을 직접 자기 몸으로 느끼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반면 인공 로봇이 우리의 감정을 읽어서 동화되는 시기에 섬뜩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붓다가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는 연기 세상을 제시했는데 그러한 이론이 인공 로봇을 함께 옆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이론이 뒷받침이 되어서 인공 로봇도 자신과 이렇게 상호 의존하는 연기적인 세계관에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세계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 로봇이란 그 존재가 우리 세계에 들어와서 사는 그것에 섬뜩함, 처음엔 편리함, 그 다음에 섬뜩함,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움, 뭐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느끼게 되면서 서로 간에 경청하고 응시하고 타이밍을 서로 조정하고 감성을 소통하고 텔레파시나 공명 등, 그래서 교감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AI 시대의 인공 로봇에 대해서 미래는 굉장히 화려하다, 환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공 로봇과 마음을 공유하는 순간이 곧 닥칠 때 우리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미래 세대에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게 됩니다. 간단한 글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